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저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일들이 바빠서 유튜브를 쉬고 있는데 오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에 대해서 저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이 침묵하면 되겠느냐? 독자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뭐라도 의사표시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이제 몇 번 있어 가지고 제가 정말 오늘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관심 분야가 BC 1세기에서 5세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전전사가 34권인데 제2권과 제3권에 해당합니다. 제가 BC 1세기부터 하고 BC 2세기 이전을 않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틀릴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BC 2세기 이전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세기까지 하는데 6세기 이후를 않는 이유는 6세기 이후는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10번 정도 간략간략 녹화를 할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녹화하기 전에 전라도 천년사 제가 읽은 건 2권과 3권밖에 없어요. 2권과 3권만 읽었지만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제 기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라도 천년사에 대하여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틀린 내용들이 혹시 주변국들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충분히 하지만 이 역사학은 실험실에서 딱 검증하면 결과가 나오는 자연과학 같은 학문이 아닙니다. 역사학은 말 그대로 역사인데 그 긴 시간을 두고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속단하기 어려운 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긴 아주 먼 길을 가는데 이 전라도 천년사는 그 먼 길을 가는 과정에 하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라도 천년사가 어떤 뭐 역사계의 결정타이라든가 이걸로 끝나니까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역사의 시작이다, 뭐 이런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연과학과 다르게 검증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나온 학설을 신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20, 30년 한 세대 이상 통설로 받아진 학설들을 위주로 책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하더라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설을 실어야 되는 이유가, 이 통설을 싣는 경우에 만일에 틀릴 경우에 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통설이 있지 않느냐, 이외에도 나 외에도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전에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2권과 3권만 읽었지만은 읽다 보면 지필진의 고늘, 이거 쓰는데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심했고는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가 한 번에 딱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뇌가 쌓인 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개정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만 나오겠습니까? 경상도도 나오고 충청도도 나오고 경기도도 나오고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와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짚으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전라도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책은 이미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이 전라도 천년사라는 것은 먼 길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는 통수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도지사는 아니지만 전남지사나 전북지사라면 당연히 책으로 발간하라고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야 하느냐 하면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책보다 제가 2권과 3권만 봤지만 이 책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어요. 역사 공부하는데 오늘날 이보다 좋은 교재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학계 동향, 물론 어느 정도 통설로 인정받은 것이지만 그런 통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특성이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는 함께 공부하는 교재로서 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책 중에서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학술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 유튜브를 녹화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유튜브 녹화하는 중에 무슨 감정적인 표현이나 조금 안 좋은 표현은 물론 제가 피하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녹화가 됐다면은 여러분이 제가 이걸 녹화하는 이유가 오로지 학술적인 목적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녹화는 이제 마한의 뜻에 관한 거예요. 마한의 의미.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어 사서는 처음에는 만이라고 안 부르고 한이라고 부릅니다. 한이라고 부르다가 한이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만이라고 불러요. 아니 한이 남쪽으로 내렸으면 남한이지 왜 만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로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은 마파람,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뭐라고 합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뭐 높바람, 그 다음에 동쪽은 새바람, 서쪽은 뭐라고 하죠? 한이바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는 순수한 우리말로 남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 중에 이제 말마자가 선택이 된 겁니다. 동쪽을 왜 서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제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 또는 세벌이라고 하는데, 세벌이 뭡니까? 동쪽에 있는 벌판이 있는 뜻이에요. 동쪽의 땅. 세라는 게 날이 샌다, 그래서 동쪽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서라벌 성, 수도인 경주를 뭐라고 하느냐, 삼국사를 보면 금성이라고 합니다. 쇠금자를 써서 쇠금자가 서라벌성, 서라벌세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 아니었는가. 우리 그 중에서 세자와 가까운 발음도 좀 괜찮은 의미를 고른 겁니다. 신라인들이 스스로 올랐다고 봐요. 그래서 쇠금자를 써서 서라벌성을 쇠성이라고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라벌이나 세벌이나 뭐 금성벌이나 전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한이라고 최초로 기록한 건 누구냐면 중국인들이라고 봐요.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누가 또 마한이라고 썼냐면 이걸 받아서 백제인이 마한을 멸망시키고 또 말마자를 써가지고 마한이라고 했는데, 왜 중국인들이 나라 이름을 짓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말마자를 써가지고 마한이라고 했느냐? 마자 발음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들은 놓아두고 주변국들을 아주 멸칭을 써가지고 그 나쁜 글자를 선택해 쓰는 버릇이 있어요. 동쪽은 동이,
서쪽은 뭐 서융, 뭐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한, 남쪽으로 내려온 마한에 대해서 짐승 이름을 쓴 거예요. 발음이 비슷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글자를 일부러,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한이다, 이제 마한이라고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서기도 비슷한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5세기와 6세기 한 전반까지는 외국의 왕성이 부여시였어요. 어떻게 부여시라는 겁니까?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녹화한 것도 있고, 앞으로 녹화할 거예요. 그러다가 6세기 후반에 목시로 바뀌어요. 이 목시가 이제 소아시인데 바뀌는데, 뭐 목만지를 소아만지라고 합니다. 같아요. 목시가 소아시로 바뀌기 때문에.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 거의 1세기 가까운 시기를 이제 소아시가 통치를 합니다. 소아 왕통이. 그러다가 7세기 중반에 다시 부여시로 왕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부여시가 다시 왕권을 찾은 다음에 8세기에 일본 서기를 쓸 때 6, 7세기에 외국의 소아시 왕통을 격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천황위를 주지 않아요. 전부 강료로 신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이름을 쓸 때 소아시의 왕들입니다. 이름을 쓸 때 무슨 뭐 소아하이, 소아임록, 소아마자, 전부 무슨 벌레 이름이나 짐승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이제 줬어요. 이거 완전히 멸칭이고 격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여러 좋은 글자 중에서 하필이면은 자기들이 타고 다니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다,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말마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 그러면 마한인 스스로는 무슨 글자를 썼겠냐요. 마한인 스스로 어떤 바보가 자기 나라 이름 짓는데 짐승 이름을 쓰겠어요. 마자 발음 중에서 뭔가 좋은 걸 고르겠죠. 본능적인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5세기 중국 사료에 마한인 스스로 자기들을 마한이라고 부를 때 어떤 글자를 썼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말마자를 쓰지 않고 마한인 스스로는 사모할 모자를 썼어요. 사모할 모자 한자 모한. 저는 그걸 처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하, 마한인 스스로는 사모할 모자를 썼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마자와 모자는 같은 계열 발음입니다. 마와 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아요. 둘 다 남쪽이라는 뜻인데, 뭐 같다는 증거를 하나 대십시오, 예를 하나 대십시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남쪽은 아니지만 마와 모가 고대 같은 계열의 비슷한 발음이었다는 예를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뭐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뇌물이사금, 신라 제17대 뇌물이사금 이름이 마립간이에요. 마립간이라는 말은 마부 출신, 소속 부사가 마부예요. 마부 출신 립간이 뭐냐면 대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국 기록에 립간을 루한이라고 써요. 루가 막루, 높다는 거예요. 하는 왕이라는 거니까 마부 출신 높은 왕, 대왕. 그걸 한자로 표시하면 뭐 태조, 고조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내물왕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버풍왕의 이름은 중국 사설본 모진이에요. 모부 출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이라는 말은 대장, 뭐 크다, 뭐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부 출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있어요. 징기스칸이 무슨 말입니까? 북방으로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이라는 말은 크다,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국의 사설을 보면은 후한서나 삼국지를 보면은 목지국이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사만을 통치하는 국가가 나오고, 그 목지국 왕을 진왕이라고 해요.
그 진왕이라는 의미는 대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왕이라는 자체에 여러 많은 소국이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천년사 읽다 보니까 진왕을 진국의 왕이다. 그건 틀렸어요. 제가 나중에 녹화할 때 왜 진왕이 진국의 왕이 될 수 없는가? 그게 설명할 겁니다. 그 목지국이나 진왕에서는 후한도나 삼국지를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봐야 됩니까? 삼국사기를 봐야 돼요. 삼국사기를 봐야 목지국이 어떤 나라였구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건국했구나. 그 목지국의 역사를 쭉 알 수 있고 목지국은 왕은 만인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구나.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왕이 못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삼국사기를 봐야 합니다. 공립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역시 삼국사기를 봐야 해요. 아주 상세히 정말 상세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대요. 이미 제가 녹화된 것도 있고 제 책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요약하면 내물왕은 내물이상은 마부, 법홍왕은 모부인데 이게 같은 부 출신이에요. 그러면 아니 삼국사기를 보면 내물왕과 실성왕은 이사금이고 눌지부터 마립간이고 반면에 삼국유사를 보면은 그 내물부터 쭉 마립간이고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물왕은 소속 부서가 마부였어요. 그런데 실성왕은 아마 마부 출신이 아니고 다른 부 출신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눌지부터 마부가 정권을 받아가지고 왕통이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립간은 왕의 이름이지 왕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물왕과 실성왕까지는 이사금으로 불렸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눌지왕부터 이제 내물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립간이라고 왕후를 쓴 것이고, 그러면 삼국유사는 뭡니까? 삼국유사는 크게 보면은 내물왕부터 바뀌어요. 왕통이 바뀝니다. 크게 이제 북방계의 왕통을 새로 바꾸고 국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물왕부터 마립간이라고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맞느냐 삼국사기가 맞느냐는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둘 다 맞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내물왕만 이사금이고 실성부터 마립간이다. 이러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오답이 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둘 다 맞다. 단지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모는 같은 계열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 마한의 멸망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중요합니다. 마한의 멸망을 이야기하려면 마한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만일에 마한이 삼국시대 그 한반도 서남부에 있던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마한은 3번 멸망합니다. 사료에 마한은 멸망을 명시어 아예 멸망했다. 명시한 것은 3번이에요. 근데 나중에 녹화할 겁니다. 사료에 마한의 멸망은 딱 3번 나온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전라도 천년사의 이 부분을 집필했다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아마 다음처럼 요약할 겁니다. 중국인들이 그 선택은 짐승 이름인 마자보다는 마인들의 스스로 선택은 사모할 모자를 쓰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 마을 표기할 때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을 거예요. 이것이 전라도 천년사의 출간하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한국 역사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제야 역사학자들 중에 엄밀히 말하면 이건 역사학자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말마자를 쓴 이유는 마한에 무시해서가 아니고 한국인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중국인이 한국인을 존경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자국명에 짐승 스물 나라가 없습니까? 중국인들이 말마자를 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미자는 뭐예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말미잘은 큰 항문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미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맞지를 쓴 이유는 말,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큰 한, 대한민국, 즉 그레이트 코리아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걸 알고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 그래서 말맞자를 사서 마한이라고 쓴 겁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존경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마한이라고 쓰지 왜 마한이 남쪽으로 남아간 다음에 마한이라고 씁니까?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제 추정인데 이 세상에 마한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한이 남쪽 아니라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그 중국인들에게 2000년 동안 멸칭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한 그러면 우리가 정신승리라도 하고 그 전라도 천년사 지필진도 좋아하고 그렇게 아닙니까? 역사가 뭐 사실이고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분 좋으면 서로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불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마한이 큰 학문인 거 맞아요. 아니 마한이 아니고 말미잘이 큰 학문인 거 맞은데 마한을 그렇게 위대한 한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온 한이 위대한 한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제 전라도 천년사 지필진들이 각 신문이나 언론기관에 기고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논란에 관해서 기고를 합니다. 대부분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소위 일부 제야사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유사사학자라고 합니다. 저는 무슨 뭐 제야사학이래, 유사사학이래, 식민사학이래 이런 말은 이제 안 써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무슨 수학이나 물리학을 하는데 무슨 유사수학이 있고 유사물리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는 것이지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맞았다는 것이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비난하면서 뭐라 합니까? 국수주의 극우사학이 진실을 왜곡하게 되면 국수주의 극우사학이 그런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국수주의 극우사학입니까?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뭐 천황폐하의 대동단계를 뭐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사실을 왜곡한 그 진실을 의미하는 국수주의 극우사학의 폐해다. 그래서 이제 통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접근할 때 진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국수주의 극우의 경향이 들어가면은 학문의 왜곡을 넘어가지고 국가적인 비극 또는 주변 국가에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비극으로도 비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녹화가 길었는데 한 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입니다. 요게 제2권의 제2장 2장이 마한의 성장이에요. 151쪽입니다. 51쪽을 한 번만 읽고 이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한의 뜻입니다. 151쪽입니다. 새로이 연맹체의 주도권을 잡은 건마국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연맹체의 명칭을 큰 한이라는 말한 곧 마한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즉 마한의 의미는 위대한 한, 그레이트 코리아라는 뜻이다. 가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